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작가 선님의 목걸이라는 제목의 초단편 소설 1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걸이. 큼직한 헤드폰을 낀 머리가 긴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전철역 플랫폼에서 이제 곧 도착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옆으로 눈을 돌렸고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았다. 그리곤 흠칫 놀라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다. 역시 20대로 보이는 남자는 휴대폰을 보느라 여념이 없어 그녀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그 남자의 앞으로 쓰러졌다. 남자는 놀라 그녀의 몸을 흔들었으나 기척이 없자 난감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119에 전화를 해 구조 요청을 한 후 그녀를 업어 뒤쪽에 있는 의자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고 가슴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그녀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를 물었고 남자는 조금 전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남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곤 원래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고 남자도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곤 119에 전화를 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안 와도 된다고 하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이윽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둘은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만원이었고 둘은 나란히 서서 그녀는 음악을 듣고 남자는 휴대폰을 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고 있었다. 다음 역에서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고 남자는 그녀에게 손짓을 하며 앉으라고 보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표시를 하곤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서 있던 남자를 다시 한번 흘끔 쳐다보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지만 실은 실눈을 뜨고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고나 할까? 남자는 그대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다음 역에서 내리려는지 발을 떼어 출입문 쪽으로 갔다. 그녀도 따라 일어났다. 이윽고 지하철이 서고 남자는 내렸고 그녀도 따라 내렸다. 그리고 개찰구를 빠져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저만큼 남자는 걷고 있었다. 그녀는 쪼르르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렇게 헤어지기 서운하니 커피 한 잔 어떠냐고 묻자 남자도 좋다고 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커피 전문점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곤 창가 쪽 자리에 가서 앉았다. 조금 기다리니 번호가 표시되고 남자가 일어나 커피를 가지고 자리로 왔다. 그녀가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커피라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남자는 그럴 만한 일도 아닌데 식사라니 당치도 않다며 커피만이라도 족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면서 남자가 걸고 있는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목걸이는 좀 특이한 형태의 문양이 있는 거였다. 그리고 목걸이를 한번 볼 수 없느냐고 남자에게 청하자 남자는 다짜고짜 뜬금없는 여자의 요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처음 본 남자에게 그것도 목에 건 목걸이를 봐도 되냐고 물으니 황당하긴 했지만 얼마나 목걸이가 보고 싶길래 그럴까 하는 생각에 목걸이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목걸이를 되돌려 주며 이게 원래 남자의 것이었냐고 묻자 남자는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잠시 주저했지만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반문했다. 대뜸 그녀는 남자에게 청양 출신이냐고 물었고 남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놀라는 기색으로 그걸 어찌 알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목걸이 때문에 그가 청양 출신인 것을 알았다고 하자 남자는 그럴 리가 없다는 투로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하냐고 말하곤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목걸이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 그러니까 그녀의 나이 15살이던 그의 겨울, 새벽부터 내린 눈이 온 사냐를 덮을 듯이 쌓이고 쌓이던 날, 그녀는 학교에 가기에 집을 나왔다. 학교는 10리도 넘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나무와 숲이 우거진 큰 언덕길을 넘어야 했다. 그렇게 그날도 학교에 가기에 눈이 쌓여 걷기 힘든 길을 나섰고 언덕 숲길 중간쯤 가다가 길이 어딘지 몰라 그만 경사가 급한 곳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한참을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일어나지 못했다. 의식을 찾고 눈을 뜬 것은 동네 병원이었고 간호사의 말로는 어떤 중학생이 그녀를 발견하고 곧 등에 업고 그 눈길을 띄어 이 병원까지 데려왔고 조금만 지체했어도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그 중학생은 아무 말도 없이 바로 가버렸다고 했다. 그 후로 그녀는 그 중학생을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다. 그리고 몸이 완쾌되어 퇴원하는 날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 목걸이는 특이한 것이었다. 그녀의 엄마가 아빠와 결혼할 때 받은 것으로서 동그란 원안에 남자와 여자가 손을 맞잡고 이마를 맞대고 옆으로 서 있는 문양을 한 목걸이였다. 엄마가 나중에 커서 좋은 남자 만나라고 미리 딸에게 준 목걸이였고 그래서 그녀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목걸이였다. 이분실 어딘가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 찾아보았으나 아무데도 없었고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으나 역시 보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부모님도 역시 모른다고 했다. 그냥 눈 속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어딘가에 떨어졌겠지 하고 차념했다는 그녀 긴 얘기가 끝났고 말을 덧붙였다. 아까 그 역 플랫폼에서 남자를 처음 보았을 때 밖으로 나와 있던 목걸이를 보고 문양의 특이함으로 인해 직감적으로 그녀의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신기하면서 이게 운명이라는 건가 생각하며 그녀는 생명의 은인을 만날 수 있게 해준 하늘에 한없이 감사드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부러 쓰러진 척해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이 뻗어오기를 바랬고 그러자 남자는 또 한번 그녀를 구했고 청양이 고향이라는 말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역시 그녀를 구해준 그때의 중학생이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다 듣자 남자는 눈을 감았다. 남자를 빤히 쳐다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몇 분의 침묵이 흐르고 남자는 입을 열었다. 자기는 그때 그녀를 구해줬던 그 학생이 아니라고. 이 목걸이가 그녀의 것이 맞는다면 그 학생은 그와는 단짝 친구였던 녀석이었다고.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달려드는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그를 밀쳐내고 그 대신 숨을 거두었다고. 친구를 보내면서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소중히 빼내 언제나 언제까지나 친구를 기억하려고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고 있는 거였다고.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 소설은 우연과 인연이 어긋난 아련함을 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